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따끈따끈한 주간신문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배달돼 있습니다. 저와 함께 펼쳐보실까요? 8월의 마지막 날 손석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1면부터 보시죠. 오늘자 1면은요. 문재인 정부 첫 개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50대 여성 의원이죠. 유은혜 의원이 임명된 것을 두고 파격적인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혜 의원의 사진이 1면에 이렇게 커다랗게 실린 이유입니다. 어제 당정청회의에서 나온 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 종부세 강화였죠. 이 발언 후폭풍도 상당합니다. 1면에서 역시 비중 있게 다루고 있군요. 자, 신문 한번 본격적으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 첫 개각이 단행됐죠. 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요. 5개 부처 장관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인물들이 새롭게 장관 후보로 임명된 분들입니다. 교육부 유은혜, 국방부 정경두, 산업부 성윤모, 고용부 이재갑,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의 진선미 의원까지. 자, 이번 개각을 두고요. 정책 혼선을 빚고 또 여론이 좋지 않은 부처 장관들을 경질하는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지지율 하락에 여론이 나쁜 장관을 교체했다. 이런 분석이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경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 있었죠. 여기에서도 부동산 규제 카드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고가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강화 방안이었거든요.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가 대폭 강화가 되는데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핀셋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가요. 종부세가 만약에요 1%포인트가 오르게 되면 라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뭐 레미안 퍼스티지, 은마, 대표적인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죠. 이런 아파트들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얼마나 오를까? 이걸 시뮬레이션한 분석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숫자 보이십니까?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790만 원에서 1,331만 원으로 오를 것 같다. 이런 결과가 나왔군요. 물론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나온 이 숫자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동산 관련 기사를 연속해서 싣고 있습니다.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이런저런 규제 대책에도 집값은 아직 아랑곳하지 않고 있나 봅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규제 대책 발표 날 지난 8.27이었죠. 추가 대책이 발표됐었는데 그래서 그날을 8.27 부동산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로 그날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요. 당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군요. 자,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아파트값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뭐 멀리 비춰도 보이시죠? 그래프가 위로 쭉 솟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하늘로 날아가는 풍선을 달고 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집값이 어느 정도냐? 중개업자도 그렇고요. 매수자도 그렇고요. 아, 서울 집값 진짜 미쳤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런 현장 목소리도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방에서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돈 싸들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상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가가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르는 값이죠. 얼마나 빨리 오르냐면요. 6시간 만에 4천만 원 올리는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밥 먹고 점심 먹을 때쯤 돼서 4천만 원 더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집값이 무슨 과일값도 아니고요. 정말 미친 집값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켠에서는 규제가 자꾸 집값을 자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매일경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있던 날이었죠. 상당한 쟁점 법안들이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기사 보시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 이렇게 굵직한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패키지 처리, 그러니까 함께 묶어서 처리하는 방안을 합의를 했는데 결국 이 원내대표들이요, 각 당 의원들도 설득하지 못한 채 이런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조차 무산됐습니다. 네, 지금 무산됐습니다 하고 기자회견하고 퇴장하는 원내대표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고개 숙이고 있죠? 자, 또 논란이 됐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축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안, 이 법안도 처리가 불발됐죠. 국회는 국민들에게 또 공수표를 날렸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죠.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성희롱한다.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아닙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죠. 우리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성희롱하고. 먼저 학생이 교사를 때린 건수를 한번 집계를 해보니까요, 초, 중, 고, 네,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각각 집계를 해봤더니요, 초등학생에서 집계된 건수가 36건에 달했습니다. 36건? 뭐 별로 많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추세를 한번 보시죠. 이 노란색으로 표기된 추세선인데 2015년 이후에 급등을 했죠. 그만큼 학교 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학교 폭력 피해자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70%가 초등학생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죠? 고등학생도 아니고요,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폭력 심합니다. 교권 침해도 심각한 상태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사들이요, 중2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초4병이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몇 살이죠? 8살, 9살, 10살, 11살입니다. 11살짜리들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참 고생스러우셨죠? 기록적인 폭염에 뒤이어서 폭우까지 쏟아졌는데, 네, 과수원 농가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제대로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있잖아요. 추석 물가가 심상치 않게 오를 것 같다, 뭐 여러 군데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맛있는 과일이나 농산물 구경하기가 올 추석에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례상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 같은데요. 제목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조상님, 초라한 추석상 죄송합니다. 손석구의 손아래 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